다음은 이어서 내일신문의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된 지난 한 주간의 실언과 칼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 컨텐츠를 서비스한 세 가지를 우리 강민서 원장이 뽑았습니다. 자, 먼저 친절히 안내드리면 첫 번째는 능력주의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홍덕률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신문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현채 칼럼니스트의 글인데요. 4차 추경 포퓰리즘과 협치사회라는 제목으로 내일 실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펑진 베이징대 교수께서 중국 시평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의존은 언제쯤 끝날까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칼럼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민서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반가. 첫 번째, 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게 능력주의 사회에 일그러진 민낯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그 부의 그 편제가 아주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를 어떤 게 원인인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번에 그 신문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뽑았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고소득과 사회적인 상층 지위가 보장되는 아주 능력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혈통, 신분의 결정으로서 그 신분제 이데올로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각자의 능력이 중요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개개인의 능력의 평가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객관성과 공정성이겠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시험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그 고난도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자격증을 주어서 이게 출세 보증서로 지금 현재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고난도 시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능이겠죠. 이런 시험을 통과하거나 또 전문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승자 독식을 하는 전문가 시대가 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불편한 진실이 생겼다. 그래서 이분은 요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명문대 졸업장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사회적인 희소 자원을 독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의 정관 예우 수임료가 있고요. 또 대기업 임원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의사들의 연봉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이들은 능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거의 세습이 문제입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통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성공한 전문가들이 자녀 교육에 거의 이제 올인을 함으로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사교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그 쏟아붓는 그 경제력을 일반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도 당연히 능력이 있게 되는 그런 세습이 가장 문제가 된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현재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명문대 졸업장하고 전문가 자격증이 보장하는 부와 또 루저들의 극심한 가난을 합리적인 결과인 것처럼 만드는 이 사회 풍조가 서민들의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데다가 더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분은 말씀을 하면서 돈 없은 엘리트 의식과
편협한 세계관, 또 공공의식 결여가 사회적인 신뢰가 상실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능력의 개념을 현대 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또 전문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부를 독식하고 또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풍조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말 공정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분은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네. 강민서 원장께서도 치과 의사신데 네. 이런저런 소외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그쵸, 이게 편안하게 비난만 할 수 없는 위치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능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들 한다라는 데 있어서 살짝 그 동의를 했습니다. 예, 20대 청춘 다 바쳐서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균등하게 지금 기회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이러한 그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를 저도 이제 당연히 여기에 혜택을 받은 계층이지만 저도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우리 이명환 기자님께서 뽑으신 일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제가 이제 제외를 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박현재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거는 이 4차 추경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선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선별적 지원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명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이분은 이제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는데 제1야당하고 여당이 각각 이제 나눠 먹기식을 해서 보편적인 지원의 성격으로 항목이 다수가 채택이 됐다는 것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깨진 추경으로 인해서 2022년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더욱더 극성이 되기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로 쓰셨고 또 이제 요즘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43.9%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다 빚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전액이 그 적자 국채 발행으로 지금 충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분이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통신비 푼돈 지원하고 제1야당은 실효성 없는 백신 접종을 주장을 했고 또 즉흥적인 타협으로 원래는 법인 택시 기사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걸 포함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임금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게 되면서 다른 외근 사원들하고 형평성의 논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시는 말씀은 나라 돈을 쓸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일에서도 정책 경쟁을 통해 가지고 협치를 이제 해주길 바란다. 나라 돈 쓰는 데만 협치를 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꼬집어서 이제 쓰신 시론이고요. 세 번째 꼭지입니다. 네네. 마지막은 이제 한국의 대미 의존은 언제쯤 끝날까? 이게 이제 대미 의존이 배경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시 작전 지휘권 그 수행 능력에 대해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46년부터 75년까지 한국 국방 예산 96%가 미국 원조에 의지를 했다고 해요. 이 미국 의존이 왜 심해졌는지를 이분은 이제
심층적인 원인을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70년간 우리가 이제 동맹 관계를 통해서 한국 내에 강력한 친미 기득권, 이익 집단이 형성이 되었다. 따라서 이 군사 외교 학계 여러 분야에서 이게 이제 이 이익 집단들이 중요한 이제 역량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한국 사회 이데올로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국가 안보도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이 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함과 동시에 국방 자주 대외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그 김대중 정권이 이제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그 자주 외교와 그다음에 그 대북 햇볕 정책을 이제 실시함으로써 실시를 했고요. 또 2006년부터 전작권 해수 협상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사드 문제 때 한국 정부는 그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현재는 이제 미중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대중국 봉쇄 전략에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또 화해나 총공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균형적인 입장을 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다면 현재는 이제 국부적인 의존으로 지금 의존성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미 동맹 체제를 이제 너무 의존한다기보다는 다자 안보 체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것이 또 유엔에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자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그거를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뽑은 거는 요 칼럼입니다. 예, 강민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유익할 수 있는 실론을 뽑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이제 2주 후에 우리 시청자들과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각각 짧고 굵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추석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네. 강민수 패널부터 하시죠. 네. 코로나로 이제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도 보름달을 보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언제나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을 읽다가 무심코 흘렸는데 오늘 갑자기 눈에 띄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석간 내일신문을 보십시오. 명쾌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온 거를 진짜 명확한 시점에 간절한 호소력을 하니까 꽂히는구만요. 진정한 프로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짱! 예, 너무 악원들끼리 짜고 친다고 혼날 수도 있으니까 깜짝 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명환 기자, 예, 한 말씀. 네, 저는 추석 인사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캘리포니아주의 미국인 전체 인구의 25%가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4분의 1. 25%가 아니고 10%입니다. 10%. 예. 솔직하고 또 빠르고 친절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빠른 속도로 사과하는데 배울 점이 많은 후배야. 대북 결의안 같은 경우에 아까 원내대표 간에 서로 서면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초에는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결의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랏돈 쓰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의견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있으니까 오늘 의결은 좀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번 명절 기간에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자라는 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사회의 공감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 보는 사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시사 이쪽 파트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김종필 TV를 장시간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리허설 없이도 이렇게 참 그 높은 교감 수준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네, 네. 재밌게 놀다가 예. 와야겠지요, 네. 뭐 서로 다 다들. 예. 시청자 여러분, 뭐 무슨 사족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된 자세고 또 그게 진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널리 헤아려 주시고요. 추석 명절 몸과 마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주 후에 요 팀은 2주 후에 만나겠습니다. 자, 1, 구독, 네, 2 좋아요, 3, 알림. 예, 주위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추석 광고 끄지 연휴에 마세요. 예. 자, 수고들 하셨고요. 예. 자, 우리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2주 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대박.